안녕하세요. 자식들 모두 장성시키고 이제야 조금 삶의 여유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환갑을 넘긴 아줌마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정신없이 살 때는 앞뒤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부족해 그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제 앞가림 다 하게 되니 전에 없이 시간이 남아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낳아 키운 이후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초반에는 이제 내 쓸모가 다 했나 싶은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던 늙은입니다. 아마 이 채널을 접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마음 다잡을 곳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귀한 사연 보내주시는 여러분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만큼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사연이라고 한다면 사연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법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 인생을 관통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제 나이대 여자치고는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라서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어릴 때부터 공장일이며 장사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어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막내 동생 낳으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이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내 동생이 채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가세는 무섭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살면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부부가 몸성이 자식들 키우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서 서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맞이였고 제 밑으로 딸린 동생이 5이었습니다. 그중 그래도 둘째와 셋째는 저와 연년생이라서 그나마 손이 좀 덜 갔지만 저와는 무려 10살 차이인 넷째와 띠동갑인 5째, 그리고 무려 16살이 어린 막내를 다 키워 사람 만들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이라도 적게 낳으니 상황이 더 나았겠지만 그때야 가족 계획이랄 것도 없이 생기면 족족 낳던 시대였으니 없는 살림에 애들만 줄줄이 딸려있던 정말이지 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결혼도 당연히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도 저보다 2살 어리던 셋째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 하나 덜어보겠다고 후딱 시집을 보내시면서도 살림 미천인 제 결혼에 대해서는 입을 못 대시더라고요. 말을 못해 그렇지 제가 없으면 그 많은 동생들 건사해 줄 사람도 없는데 친정엄마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싶어 서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1살 차이였던 남동생은 공부 욕심이 많아 대학 진학을 고집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고생하는 제 누나한테 차마 학비 대달라는 소리까지는 못하겠던지 제 학비는 제가 벌어 다니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홀로 돈 벌어 그 많은 식구 먹여 살리기는 힘들었으나 학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고 혼자 용을 쓰는 동생을 누나가 되어서 말릴 수는 없었죠. 그렇게 거의 30이 다 될 때까지 마음 편히 하루 쉬는 날도 없이 친정 식구들을 건사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나온 보람이 있었는지 동생이 좋은 곳에 취직하면서 그나마 제 부담이 좀 가벼워졌죠. 그때까지는 기댈 데가 저밖에 없으니 제게 의지하셨으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 친정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시집 보내겠다고 혼처를 찾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딴에는 집안 건사하느라 혼기를 놓쳐도 한참 놓친 관연한 큰딸 때문에 근심이 커서 그러셨을 테지만 그동안 부려먹을 만큼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 동생이 돈 좀 번다고 하니 시집도 못 간 나이 많은 딸
짐덩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무래도 혼기를 좀 놓친 상태에서 없는 집안에 들어온 선jal이다 보니 제 마음에 찰만한 자리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고르기만 할 생각이야? 지금도 늦어도 너무 늦었어. 정작 시집가기 딱 좋은 나이에는 집안 먹여 살리라고 모른 척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시집 못 간 딸이라고 아무데나 찍어붙이려고 해요? 엄만 정말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친정엄마의 결혼 압박을 견디다 못해 화를 내며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좋은 시절 다 보낸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들이미는 사람들도 더 싫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엄마가 선볼하던 사람들 중에 골라서 시집 갔더라면 그나마 그 인간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좀 편히 살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지방 살던 사람인데 온 가족이 도시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나이가 30이라 남편 역시 그 당시로서는 노총각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끄럽지 않고 순하고 싹싹해 보여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 한답시고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린 철부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친정엄마와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급적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제 생활에 넌덜머리가 나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제게 호감을 보이던 남편과 그 해가 다가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들어왔으니 너도 며느리로서 반드시 아들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진규가 우리 집 귀한 5대 독자라는 건 알고 있겠지? 아들이 귀한 집이니 더더욱 대를 잇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요즘같이 은근히 딸 낳기를 더 바라는 시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저런 어르신들이 널리고 널렸던 시절이 제가 시집갔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내 딸 자식들이 다른 집 아들들 부럽지 않지만 저 역시 저런 소리를 듣고 컸던지라 시집 왔으면 당연히 아들 하나쯤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 실망감은 실로 대단했죠.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싸늘하게 획 돌아서서 병실문을 나서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 딸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어 서러웠습니다. 거기다 아직 첫 아이였잖아요. 제가 좀 늦게 결혼한 축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건강한 편이었고 아들이야 다음에도 낳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겨우 첫 아이인데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어 너무하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든든한 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본 남편은 제 어머니 말씀에는 토 한 번 달 생각을 못하는 그야말로 효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첫 딸인데 어떻게 아기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돌아나가실 수가 있어? 이제 겨우 첫 아이인데?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면서 새삼스레 뭘 그래. 나이 드신 양반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아직 출산의 고통이 채 사그라들지도 않은 몸을 한 제 아내의 푸념에도 여전히 본인 모친 편들게 여념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출산으로 약해져 있던 마음이 또다시 다치는 걸 느꼈습니다. 상황은 제가 연년생으로 딸 하나를 더 낳은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몸 풀고 몇 달 되지도 않아 둘째가 생겼을 때부터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압박에 보통이 아니었으니 임신하고 안정해야 할 마음은 내내 불안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전혀 제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제 어머니가 하도 난리이니 직접적으로 제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 또한 은근히 아들을 바라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을 몇씩이나 순풍순풍 잘도 낳아주던데 너는 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이러다 정말 우리 집안 대라도 끊어먹을 셈인 건지. 갓난쟁이 겨우 안고 아직 몸도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연달아 딸 둘을 낳기는 했지만 이제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고 남편도 아직 젊었습니다. 무엇보다 막상 낳아보니 제게는 제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던 제 두 딸이 탄생의 순간부터 시어머니 타박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딸 자식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그러는 시어머니 본인도 딸로 태어나 놓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며느리와 갓난쟁이 손녀에게 어찌 이렇게 모질 수가 있는 건지 서러움에 눈물 짓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들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시어머니한테서 조금이나마 아이를 지키려고 제 신경은 늘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친정에서 큰딸로 태어나 부모에게 귀한 대접받지 못하고 살림미천 취급을 받았으나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마음에 생채기 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와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손녀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런 시어미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제 자식들이 구박받는데도 그저 방관하는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한테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 자식한테까지 소홀한 남편이니 부부 사이가 원만하기가 힘들죠. 남편도 저한테 큰 정이 없었겠지만 저 역시 남편에게 아무 기대치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고작 5살, 작은애가 4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이기도 했으나 곧잘 집 밖으로 나도는 남편과 종일 얼굴 한번 못 보는 날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건 역시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있어봐라. 애아범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거 보고 싶어 제깍제깍 들어올 텐데 집에 낙이 뭐가 있어야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마누라라도 좀 살가워서 기분을 맞춰주면 또 몰라. 네가 노력을 안 하니 제가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어? 날이 더워도 제 탓, 구져도 제 탓. 이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제 탓이었겠죠. 부모 복 없는데 남편 복이라고 있겠나. 속으로 그저 제 박복한 팔자 탓이나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 딸들까지 없었으면 정말이지 살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웬 젊은 여자를 하나 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 나이다. 그러니 너는 네 집 정리해서 계집 애들이랑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이 노인네가 하다 정말 미쳤나 싶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리 못 믿어온 며느리 취급을 해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 딸들은 엄연한 이 집 핏줄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손녀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요? 지금 이러시는 거 애들 아빠하고 얘기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르는 여자라도 집에 데려왔을까 봐? 여기 얘가 우리 친규랑 좋게 지낸 지가 벌써 해를 넘겼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를 제자리에 넣으려고 저랑 자기 손녀들을 내쫓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게 딱 이런 거겠죠. 날벼락 같은 남편의 외도 소식에 상간녀의 등장까지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들이 바람을 폈으면 어미가 돼서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비춰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제 앞에 들이밀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한테 달려드는데 시어머니가 잽싸게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러고는 제 소나기를 비틀어 주이는데 노인네가 무슨 힘이 그리 센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 더 부하가 치밀었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려고 하고 있어? 우리 집 귀한 자손을 가진 사람한테! 그 말에 그만 손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상간녀를 집까지 들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는데 그 말에 단박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예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상간녀가 아들이라도 낳을까 싶어 그만 몸이 달았던 거죠. 바람도 모자라서 혼외자까지 가져놓고 제 자식들까지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인간은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비추고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악을 쓰는 소리에 어린 딸들이 놀라 울며 제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저희 모녀를 보는 시어머니 눈초리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놀란 듯 눈만 땡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는 상간녀를 그만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 뱃속에 든 게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고 저 여자도 딸 낳으면 자기 손녀랑 같이 밖으로 내치게? 자기 핏줄을 두고 어떻게 독해도 저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이미 산부인과에서 성별 확인도 마쳤다. 아들이란다, 아들. 밖에서 만나도 이렇게 잘도 아들을 만들어 오는데 네가 얼마나 모자르면 아들 하나 생산을 못해서 우리 진규 마음 하나 못 잡겠어? 나 원망할 거 없다. 네가 네 할 도리 다 했으면 지금 이런 수모 겪을 일이 있었겠어? 탓하려거든 아들 하나 못 낳은 너 스스로를 탓해. 여러 소리 듣기 싫다.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서 제 딸들을 우악스럽게 밀치는 시어머니를 기겁하고 확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버티다가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 딸들한테 손을 대고도 남을 양반이었어요. 저는 양 옆구리에 딸들을 끼고 저희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방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우리 애들도 어머니 이 집 핏줄이고 제가 이 집구석에서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몸종처럼 숙이고 산 게 얼마인데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나가야죠. 제 놈이 인간이라면 제 자식 내치는 것도 제 손으로 못해서 제 어미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으면서 그것까지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비상금 모아둔 통장과 몇 안 되는 금부치까지 싹 긁어담고 나서야 저희 딸들을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한참 잠긴 방문이랑 씨름한 탓인지 씩씩대는 시어미 얼굴이 징그러웠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린다는데 그깟 아들이 뭐라고 제 손녀 조강지처 전부 내치고 얻는다는 그 아들놈이 얼마나 제대로 된 새끼일지 내 한번 지켜보리다. 당신들 닮았으면 집안 망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오늘부터 새벽마다 물 떠놓고 그놈이 당신들 인생 풍비박산 내기만을 기도할 테니 귀한 손자 어디 한번 잘 키워보라지.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퍼부을 수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고 딸아이들과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났습니다. 악담을 퍼부은 제 등 뒤로 시어미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억지로 눈물을 꽉 참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러고는 그대로 남편 직장으로 쳐들어갔어요. 양손에 어린애들을 붙잡고 쳐들어온 여자를 보고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김진규 나와! 저와 딸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남편놈이 허겁지겁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놈 뺨을 찰썩 내려치고는 온 회사에 놈 망신을 주었습니다. 밖에서 더럽게 놀아나다 혼외자까지 만들어 온 걸로도 모자라서 딸이라고 제 자식들까지 버린 후한무치한 놈! 이혼하자는 소리 하나 제 입으로 못해서
제 어미통에 사는 모자란 놈!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버린다는데 어디서 근본도 모를 여자를 낳아줄 아들 욕심에 제 딸도 내치는 짐승만원도 못한 놈! 네가 이따 있으라고도 어디 새 여자랑 아들놈이랑 평탄하게 살 수 있을지! 내가 네놈 잘못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테니 살면서 숨쉬는 하루하루가 꼭 지옥 같길 바란다! 그러고는 딸들을 양쪽에 끌어안고 벙찐 남편을 두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자식과 가고 있는데도 끝내 따라오지를 않더군요. 저런 인간과 자식을 낳고 살았다니 제 팔자가 기가 막혀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어린 것들도 눈치가 있어서 갑작스런 상황에 겁을 집어먹고도 제 어미 눈치만 살피는 딸들이 가여워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앞으로도 나 혼자 이 어린 것들을 어찌 먹여 살려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혼자면 어떻게라도 제 힘으로 살 길을 찾았겠으나 어린 것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 결국인 그리도 지긋지긋했던 친정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손녀들과 같이 쫓겨난 저를 보고 기절초풍할 듯 놀라셨으나 이내 잠시 신세를 진다는 말에 노골적으로 표정이 언짢아지더군요. 그나마 자기들 사람 사는 것처럼 만들어준 게 다 내 덕인데 잠시 신세지겠다는 큰딸 모녀에게 저리 박하게 구는 친정엄마를 보면서 내가 비빌언덕이라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재차 실감했습니다. 비록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 아비와 조모에게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제게는 목숨보다 귀한 딸들이었어요. 저를 그저 살림미천 취급한 친정이나 딸이라고 온갖 눈칫밥을 먹게 했던 시집에서와 같은 서름을 절대로 내 딸들에게는 대물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모녀 몸 누일 단칸방 하나를 구하자마자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친정을 떠났습니다.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어린아이 둘과 단칸방에서 셋이서 새로 시작한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리다 보니 일을 구하기도 전에 아이들 맡길 곳을 찾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아 시댁에서 쫓겨난 제 신세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은 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의 부인인 올케를 통해서 겨우 아이들 어린이집에 자리를 만들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막막했으나 감사하게도 결혼 전에 일하던 곳에서 마침 급하게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간신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사무보조 자리였어요. 원래 결혼하고 아이 딸린 여자에게는 주지 않던 일자리였는데 제 사정이 딱한 걸 들으시고는 저를 좋게 봐주셨던 사장님이 선처를 해주신 거였죠. 결혼 전에 고생만 있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 덕에 아이들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 되었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누나와 조깔딸들 신세가 딱하게 되었으니 남동생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제 누나 형편이 빠듯한 건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니 쌀이며 고기며 시간 날 때마다 사들고 저희 모녀가 지내던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친동기간 중에서는 마음으로 서로 가장 의지하던 사이였기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벌써 자식 딸린 가장인데 언제까지 남동생 도움에만 의지할 수는 없었죠. 고맙다. 너라도 없었으면 애들 맡길 때도 못 구하고 정말 살 길이 막막했을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너희도 아이 키우면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이제 우리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해, 누나.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누나가 나서서 가장 노릇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감히 대학 갈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어. 나 지금 이만큼이나마 사는 거 다 누나 덕인 거 알아.
내가 잘나질 못해서 누나한테 대단한 건 못해주더라도 이 정도는 하는 게 도리니까 누나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누나, 그럴 자격 있어. 제 부모에게도 못 들어본 소리를 해주는 남동생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도 그간의 제 고생이 아주 헛소고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염치 없지만 간간히 남동생 도움 받아가며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서서히 저희 셋이서 살아가는 생활에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상간녀가 임신을 해서 들어온 상황이었기에 시가에서 이혼을 서두르더군요. 그래도 제 자식까지 내팽개쳤는데 마지막 남은 한 털의 양심은 있는 모양인지 제가 집을 나오던 날 가져온 돈이나 폐물 등에 대해서는 따로 남편이 말을 안 하더군요. 물론 그걸로 저희 세 모녀가 자립하기는 어림도 없었으나 제 핏줄도 내다버리는 고약한 시어미 성미에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못 빼먹을 만한 게 있는 집안도 아니기도 했고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져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물론 애들 버린 마당에 저쪽에서 친권 양육권 욕심낼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만 건너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을 테니 그 징그러운 집구석 인간들이 지금은 하늘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겠거니 생각하면 배알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영 남남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감정을 허비하기엔 저와 제 딸들에게 앞으로 남은 날들이 구말리었고 이 어린 것들 잘 먹이고 입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면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도 모자랐죠. 그렇게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를 뒤로하고 저는 저희 세 모녀를 위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로서 싱글맘이자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런 엄마 조금이라도 고생 덜 시키려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두 딸아이가 제 삶의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피곤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청소며 간단한 음식까지 둘이서 꼬물대며 야무지게도 해냈습니다. 가끔은 나이답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고 일찍 철이 든 모습에 엄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런 딸아이들 덕분에 제 수고가 많이 덜어진 것 또한 사실이었죠. 곧 학교에 들어간 두 딸아이는 두 녀석 모두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제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바로 한 살 아래인 둘째 녀석에게도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된 모양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연년생이긴 했지만 엄마가 없는 동안 저희 둘이 으쌰으쌰 해가며 함께 학교도 다니고 집안일도 거들고 하다 보니 가끔 보면 그 두 녀석이 꼭 쌍둥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두 딸아이는 서로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라이벌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자매로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주었습니다. 엄마로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었죠. 일찍 철난 두 녀석 덕분에 아이들에게 손갈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잠깐 결혼이 생긴 자리에 임시로 들어간 자리였어요. 지금이야 워킹맘들도 당당히 일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아이 딸린 여자들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의 20여 년 전이니 그때는 더 했죠. 애초에 제 딱한 사정을 보고 임시로나마 주어진 자리였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동료들보다 배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게 아이가 있다는 게 절대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는 걸 눈에 띄일 정도로 보여주어야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이지 쉬는 날에도 업무 보강을 해가며 남다른 열의를 보인 결과 저는 드디어 정직원으로 정식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번듯하게 키워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필수였기에 정직원이 되고서야 저는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원이 되고 나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긴 것은 물론 임시직일 때보다 오히려 시간 여유가 더 생겼어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간 아이들 커가는 것도 오롯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년 차이인 딸아이 둘이 모두 자기 학년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주변에서 저희 딸아이 자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이고, 어쩜 여자 혼자 딸을 둘을 저렇게 야무지도 키워냈는지 내가 아주 부러워 죽겠어. 자기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도대체 비결이 뭐야?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애들이 잘해준 거죠. 동네 어르신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저희 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고슴도치 엄마라서 딸내미들 칭찬을 들으니 쑥스러우면서도 당연히 기뻤죠. 다만 그렇게 잘 자라줄 동안 엄마로서 해준 게 없어 그것만이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었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엄마, 우리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 성을 바꾸고 싶다고? 네. 우리 집 가정은 엄마인데 보지도 않는 사람들 성을 왜 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는지 실감이 나서 고마웠으나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어서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너희들 뜻은 알겠는데 학교 다니다 갑자기 성이 바뀌면 주변에서 말들이 많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차피 친한 친구들은 우리 집 사정 알고 있고 안 그런 애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난 무조건 바꾸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 김씨성 쓰기 싫어요, 진짜. 아직 사춘기라 작은 일에도 마음 다치기 쉬운 시기이니 엄마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 모두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아이들 뜻을 따라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고 저희 큰아이는 김지혜에서 양지혜로, 작은아이는 김다혜에서 양다혜로 제 성씨를 새로이 달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엇이든 간에 소중한 제 딸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래도 제 성을 오롯이 물려받은 아이들 새 등본을 바라보니 소감이 남다르더라고요. 비로소 저희 세 식구만이 진정한 가족임을 인정받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항상 바쁜 엄마한테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을 텐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 제 엄마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딸이었어요. 정작 제 친정 엄마한테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못난 엄마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고마운 딸들이었습니다. 항상 투닥거리며 붙어 다녀서 그런지 대학 진학할 때가 되자 두 아이 모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면 뭔들 못 들어주겠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 벌어서 부지런히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성적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녀석들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가 의대에 합격한 지 딱 1년 만에 둘째가 제 언니 같은 과 후배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이들의 의대에 입학 후 저는 저대로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고 딸아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과제와 시험에 서로 함께 밤을 새우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바빴죠. 잘은 몰라도 의대생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칠까 걱정이 많았는데 서로 같은 길 가면서 의지가 되어주는 딸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로부터 갖은 수모를 겪고 쫓겨났던 막막했던 그때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흘러 있었어요. 고난과 서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던 세월이었으나 아이들 덕분에 참으로 빛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둘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근무 시간을 뻔히 아는 아이들은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근무 시간에 연락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혜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친가 쪽 할머니 있잖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돼? 갑작스런 질문에 저도 순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딸아 입에서 들을 거라곤 생각도 못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벌써 흐른 세월이 길었으니까요.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딸애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그게 사실 아까 실려온 환자가 언니랑 나를 보더니 대뜸 자기가 우리 할머니라잖아. 차트상에 이름은 정명자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까요? 그리 이를 바득바득 갈던 이름인데요. 작은 아이가 설명한 생년월일과 이름 모두 전시모와 일치했어요. 그렇게 구박하는 며느리에게도 생일상을 따박따박 챙겨봤던 양반이니 생각하지 않을 때는 몰라도 다시 들으니 대번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괴팍한 성미에 혹여나 우리 애들 직장에서 난동을 부려도 놀랍지 않을 인사였기에 저는 급히 조퇴를 신청하고 아이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당시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중이었어요. 작은 아이 앞에 전시모가 나타났다면 분명 큰아이도 알고 있을 터였어요. 작은 딸은 제 아비나 조모에 대해 기억하는 게 거의 없었지만 큰딸은 드문드문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혜야! 엄마!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작은 딸 뒤로 큰아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표정이 굳은 아이 옆 침상에 웬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흘렀다지만 전시모는 당신 나이를 생각해 보더라도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차림새도 꾀재재했고요. 없는 살림에도 꾸미는 걸 좋아해 다소 사치스러운 차림이었던 옛날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노파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색을 하더군요. 맞구나. 역시 맞아. 우리 손녀 딸들이 맞았네. 같이 살 때는 제 손녀들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었던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순간 경계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그 음흉한 본색이 바뀌었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워낙 잘 자라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뻔뻔하게 빌붙기라도 할까봐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히 내 딸들에게 들러붙지 못하게 한 소리 하려고 맹렬한 기세로 나서는 저를 작은 아이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왜? 저 환자 폐지 줍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처음에 올 땐 의식이 있었거든? 근데 나랑 언니 얼굴 보고 가운의 이름 보고 너희 혹시 김지혜 김다혜 아니냐면서 나는 못 알아봤는데 그때부터 언니는 누군지 알아본 눈치더라고. 표정이 확 굳는데 의사가 환자를 가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군말 없이 치료하려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의사 됐다더니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야. 그러고 엄마 오기 얼마 전에 깨어났어. 엄마 지금 심정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환자로 온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아이 말대로 자식이 여기서 둘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 난동을 부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멈춰서서 속을 한번 꾹 눌러주고는 다시 천천히 전 시모 곁으로 다가갔죠. 가까이 갔더니 그 망할 노인네가 우리 큰애 손목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소름이 끼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큰애를 보자 다른 생각 겨를 할 없이 아이 손부터 낚아채버렸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 맞네. 아이고 어머마. 내가 애들 얼굴이 네 얼굴이 보이길래 이름을 유심히 봤더니 이름은 똑같은데 성이 다르잖아. 근데 네가 딱 양씨인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지. 혼자서 애들들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키워내고 네가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어.
내 자식 내가 키운 건데 댁한테 공치사 들을 일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애들 직장이에요. 치료 웬만큼 받았으면 애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투였죠. 저랑 저희 애들 쫓아내면서 그렇게 인간 같지 않게 매몰차게 굴더니 다 늙어 쪼그라져 남루한 꼴로 나타나서 살살대는 꼴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일년이 천년이라는데 아무리 보지 못한 세월이긴들 이렇게 어떻게 핏줄이 끊어지겠어. 내가 정말로 죄가 많다. 앞으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살날 동안 너희들에게 죄 갚는 심정으로 살 테니 부디 이 노인네를 좀 가엾게 여겨다오.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해놓고 나불나불 입은 잘도 놀리시네요. 왜요? 그렇게 바라던 귀한 손자가 영 시원찮아요? 이제 와서 해준 거 하나 없는 잘난 손녀들한테 빌붙으려 들게? 어딜 감히 내가 귀하게 키운 내 자식들 등골을 뽑으려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곱게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웬 추리한 남자 하나가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전 시모 침상 쪽으로 오더군요. 딱 보기에도 차림새가 건들건들거리는 꼴이 썩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전 시모를 흘끗 보더니 제 큰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전화로는 큰 사고 난 것처럼 얘기하더니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구만. 할 거 다 한 거면 가도 되죠? 저희가 제 아비 조강지처와 그 딸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 제 조모 치료해준 의사에게 한 말이겠죠. 그러고 보니 제가 딸들한테 연락받고 온 것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환자 보호자로 왔다는 것 치고는 너무 늦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 아들이 제 조모에게 말하더군요. 적당히 합의금 나올 정도로만 누워있든가. 보니까 얼마 받아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오래 누워있어. 에이씨, 나 오늘 게임 파티원들 보기로 했는데 돈 가진 거 있으면 좀 내놔봐. 말하는 게 제 조모한테가 아니라 꼭 삥 뜯는 양아치가 따로 없었어요. 그제야 제 낯짝 두꺼운 노인네가 저희 딸들을 보고 왜 그리 반색을 했는지 대번에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러서 집에 상간녀까지 들여어둔 손자라는 놈의 꼴이 저 모양이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간 전 시모가 상간녀 아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지가 눈에 선했습니다. 제가 따로 복수를 할 필요도 없이 제가 바라던 대로 업보를 치르며 살았겠죠. 꼴에 창피한 줄은 알았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저희 세 모녀 눈을 피하는 전 시모를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웬 중년의 남자가 저희 쪽으로 오던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더는 사람도 없고 정신없는 응급실에서 그 총국을 벌이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 아비한테 몇 푼 돈을 뜯어간 상간녀 아들은 제 아비와 조모가 누굴 만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돈 받았다는 것에만 신이 나서 제 갈 길 가더라고요. 자식 참 잘도 키웠더군요. 지혜 엄마,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당신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다. 우리 딸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비굴하게 실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역해졌습니다. 전 남편 꼴도 전 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질의 옷, 깨끗하게 손질해 입히던 때와는 사람이 때깔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새 부인이라고 상간녀 끼고 살았을 텐데 부인 관리받는 태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나는 행색이었어요. 내 놈 기쁘라고 키운 게 아니라 내 자식 내가 반듯하게 키운 거야. 너랑은 하등 상관없는 인연이니 이제와 들러붙을 꿈도 꾸지 마. 왜? 저기 네 아들 가네. 네 새끼랑 오순도순 살아.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저놈 저거는 글러먹은 놈이야. 싹수부터 노란 게 머리 굵기 전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녀서 저놈 합의금 된다고 집이 빚더미다.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렇게 아들 자식 타령을 하더니 아들 덕 제대로 보고 사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 사람이랑도 애진작에 끝났어. 내가 조강지처럼 딸들 외면하고 천벌을 받았나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애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인연이 끊어지겠어?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감히 어떻게 우리 핑계를 댈 수가 있어? 분노에 찬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애들 일하게 두고 나왔는데 그새 정리가 된 모양인지 제가 걱정이 된 모양인지 두 아이 모두 쫓아나왔다 제 아비 개소리를 듣고 그만 열이 뻗쳤던 모양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어린 자기들과 제 엄마 버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는 꼴이 한심해지니 저들을 찾는데 애들 속에 불을 지른 꼴이었겠죠. 지혜야, 다혜야, 너희들이 상대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엄마가 잘 얘기해서 보낼 테니까 들어가서 너희들 할 일해. 저것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엄마만 두고 가. 이봐요. 댁들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식까지 버린 주제 감히 염치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들러붙으려고 들어?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다혜야, 아빠가 미안해. 여보, 제발 용서해줘. 그 입 닥쳐! 당장이라도 한 대 칠 큰딸 기세에 전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지은 죄가 많아 본인 딸들 앞에서도 길을 못 펴는 꼴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까지 엄마 성으로 바꿨는데 당신네들 같은 쓰레기들이랑은 평생 엮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우리한테 가족은 엄마뿐이야. 당신네들 당장 길바닥에 나자빠진다고 해도 눈길 한번 주는 일 없을 테니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한테 거지같이 빈대붙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사는 데서 발도 못 붙이고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정말 제 앞에 다시 나타났다간 두 모자를 두 동강 내고도 남을 것 같은 살기였습니다. 작은 녀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더러운 족속들은 우리한테 남보다도 못한 존재야. 이미 수십 년 전에 끊어진 인연인데 어딜 감히.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계속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더는 찔러볼 구석도 없다 싶었던지 전 남편이 제 모친을 부축해 비척비척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긴 한 건지 나이대에 비해 흰머리가 머리 전체를 뒤덮은 뒷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게 왜 저 따위로밖에 못 살았나 싶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안 봐도 될 험한 꼴을 다 봤구나. 우리 딸들 속상해서 어떡해? 아니야, 저 인간들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 거 보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맞아. 우리 버리고 뭐 얼마나 잘 사나 했더니 아주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애초에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급이 아니지. 아주 100번 잘 갈라섰어. 제 엄마 기운나게 해주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두 딸이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이었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있는 한 제 인생은 언제까지나 성공한 인생일 터였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그저 지나간 것일 뿐이죠. 그동안은 아예 생각도 안 해서 몰랐지만 이렇게 된 김에 소식을 건너 물으니 그 상간녀 아들이 친 사고 합의금 때문에 전 남편이 월급까지 차압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꼴이 그 모양이니 상간녀와는 원수같이 살다 결국 갈라섰다고 하고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망나니 아들놈 건사하느라 죽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과연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거구나 싶었죠. 그러고는 그쪽으론 관심을 딱 끊었습니다. 애초에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저희 딸아이들과 멋진 인생 즐기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길게 보면 결국 저희의 승리인 거겠죠. 오늘도 두 딸아이와 함께 복작복작 시끄럽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말주변 없는 아줌마,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